자, 이번 시간은 그 VLAN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듈은 크게 한 5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VLAN 오버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스위치드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VLAN 컨피규레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트렁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이나믹 트렁킹 프로토콜, 그래서 DTP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5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VLAN에 대한 컨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VLAN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로지컬 커넥션입니다. 어, 시밀러 디바이스들이 서로 로지컬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것이 VLAN이다 되어 있고요. 베리어스 VLAN이 다른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베리어스 그룹에 대해서 어떤 세그멘테이션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매니저블한 그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니저블 하다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 멀티캐스트 하는 거, 유니캐스트. 일반적인 우리가 랜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각각 VLAN 그룹들끼리 서로 그 안에서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각의 VLAN은 유니크한 그 IP 어드레스 레인지. 우리가 마치 랜에 뭐 10.0, 20.0, 30.0 있듯이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피지컬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여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지금 여기 스위치 하나, 둘, 셋.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런 식의 이 피지컬 도메인의 랜, 여기도 피지컬 도메인의 랜, 피지컬 도메인의 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라우터가 여기에 이제 딱 이제 존재해서 각각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그 피지컬 랜에 대한 거를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층마다 퍼스트, 세컨, 서드 플로어에 지금 스위치가 각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터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 2층, 3층에 각각의 IT 그룹, 그다음에 HR 그룹, 세일즈 그룹이 VLAN 2, 3, 4라고 해서 각각의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IT 그룹의 VLAN 2에 존재하는 사람은 2층, 3층, 4층에 있으면서 같은 그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2.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는 3.0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4.0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끼리 요 안에 있는 그룹에 있는 그 멤버들끼리는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도 보면 여기 2.10, 2.20, 2.30에 대한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3.10, 3.20, 3.30 뭐 이런 식이 되면 요 스위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피지컬리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2.10, 3.10, 4.10 도메인 IP 어드레스의 서브넷이 서로 다른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마치 피지컬하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VLAN이 되겠습니다. VLAN 디자인의 베네핏을 보게 되면 지금 그 형상 앞에서 했었던 형상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에 보게 되면은 F011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패컬티 그룹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그룹이 됐고요. 그다음에 게스트 그룹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faculty, student, guest가 됐고요. VLN의 번호는 10번, 20번, 30번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10.0, 20.0, 30.0 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30.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0.0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스위치, 여기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이 스위치는 보시다시피 지금 액세스가 없습니다. 터미널 일반 액세스하는 다른 PC들이 물려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요 스위치 세 개 사이에는 서로 트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게 만들 수가 있다. 뭐 랜에 대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랜을 이렇게 나눠 놓음으로써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브로드캐스트를 딱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패컬티에 대한 것만 한다. 그러면은 요 스위치가 해당하는 패컬티 멤버들끼리 에다만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세큐리티가 향상될 수 있다. 얼핏 보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랜에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위치가 해당하는 포트에만 해당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가 상당히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묶을 수가 있죠. 그 IT, improved IT, efficiency.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라우터 기반으로 스위치 여러 개 두는 것보다 스위치를 많이 두고 이렇게 멀티 스위치로 VLAN 하는 것이 코스트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상당히 싸다는 측면이 있고요. 퍼포먼스도 보면 향상이 돼요. 앞에 말씀드린 여기 앞에 첫 번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대한 것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래픽 양이 줄고요. 상대적으로 밴드위드스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 매니지먼트. 시밀라 그룹이 시밀라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지만 매니저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반대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긴 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운용자가 이 스위치에 대한 걸 다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용자가 이것저것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측면에서는 어, 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똑똑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VLAN 타입을 보게 되면 VLAN이 이게 디폴트가 있습니다. 디폴트 VLAN은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갖고 있는 값으로 지울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을 때 트래픽은 전부 다 디폴트 VLAN으로 트랜스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디폴트 VLAN이고요. 네이티브 VLAN. 네이티브 VLAN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주 순수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매니지먼트용으로도 씁니다. 저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스위치드 버추얼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스위치드 버추얼 머신 트래픽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할 때 이런 VLAN 여기서 설정해줘서 거기 접속해주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네트워크 세큐리티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VLAN 1은 지울 수도 없고요.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VLAN 1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뭐 밑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show VLAN brief 해가지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 show VLAN brief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디폴트 해가지고 모드가 여기 액티브 스테이트로 들어와 있고요. 모든 포트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스위치의 F001서부터 0224, 그 다음에 기가빗 01, 02까지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02번, 1003, 1004, 1005가 디폴트로 있는데 보면 FDDI가 있고요. 토큰이 있고요. FDDI 넷이 있고요. TR 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랜이 우리가 802.3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더넷 지금 쓰고 있는 거 정규 그 I2 표준 용어는 CSM의 CD고요. 그다음에 802.4 해서 토큰 버스가 있습니다. 토큰 버스는 제너럴 모터사의 공장 자동화용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02.5라고 하는 토큰 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요거는 IBM에서 그 리저베이션 용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피스 용도로 나온 것이 토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파이버가 막 그 통신에 쓰이면서 랜을 서로 묶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아급의 맨이라고 하는 것이 802.6이었던 것 같아요. FDD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파인. 이 내용 다 모르셔도 실은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용어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옛날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이라고 하는 것이 쫙 백본 형태로 쓰이고 거기에 뭐 802.3, 802.4, 802.5 혹은 심지어는 802.3하고 802.5 사이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파인딩이 802.2예요. 여러분이 이제 802.2 LLC라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LL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랜이든 맨이 서로 인터워킹하기 위해서 위에 씌워져 있는 게 802.2라는 걸 가지고 나서 상위에 서비스를 해주고 서로 다른 랜 기술을 서로 연동하는 것이 802.2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FDDI 토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 내용은 저기 802.3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VLAN에서도 802.5하고 802.6에 대한 것을 디폴트로 여기 보게 되면 디파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 중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토큰 링하고 FDDI가 그나마 이 필드에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VLAN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CSMA CD에 대한 걸 하지만 다른 거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 VLAN에 대한 것도 정의를 디폴트를 해놓은 게 여기 토큰링하고 FDDI 때문에 VLAN에서 여기 1002번, 1003, 1004, 1005까지에 대한 것을 해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보기엔 쓰실 일은 없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 VLAN 만들던 거에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여러분 보면 이제 802.1이라는 게 있습니다. 802.1. 802.1은 제너럴하게 이것저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802.1Q에 대한 얘기를 이쪽 VLAN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이스 오버 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802.1 P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802.1 P. 이게 보면 서비스 오브 품질에 대한 코스트 오브 퀄리티라고 쓰는데 우리가 보통 QS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랜에서는 802.1 P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쓰면 바로 이제 그 보이스 오버 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저게 보면 802.1 P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스코 자료에는 저런 내용에 대한 뭐 디테일은 나오진 않지만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FDDI라든가 토큰 링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뭘까 해서 싶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브랜 타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모두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3가지만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랜. 우리 통상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랜, 데이터 VLAN. 유저 제너레이티드 되는 뭐 이메일 웹 트래픽에 대한 것이고요. VLAN1이 바로 이제 디폴트하게 지나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사인하면 VLAN1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네이티브 VLAN 이것은 이제 트렁크에서만 씁니다. 트렁크에서 쓰는 거고요. all frame이 802.1Q 링크에 대한 것으로 이제 태깅된다. 그래서 802.1Q라는 VLAN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VLAN에 대해 쓰는 거는 SSH하고 텔넷, 버추얼 터미널 트래픽 지나다닐 때. 그래서 저희 지난 모듈 1에서 했었던 그 스위치 버추얼 인터페이스 레이어 2에서 그 SSH라든가 텔넷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트래픽 지나다닐 때 하는 거지 매니지먼트 VLAN으로 매니지먼트 VLAN은 이게 유저 트래픽을 지나다니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트래픽이 지나다니는 것은 데이터 VLAN하고 네이티브 VLAN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보이스 VLAN입니다. 이 보이스 VLAN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어, 그 음성을 혹은 영상에 대한 거를 리얼타임 서비스를 데이터랑 달리 랜에서 빨리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VoIP 폰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3에서 인터넷 사업자들,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잘 됐죠. 왜냐하면 IP망은 크지만 이 랜 에리아에서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VoIP에 대한 시도는 언제부터 했느냐면 1980년대부터 실현했어요. 1980년대부터 랜에 대한 것을 만들고 거기다 보이스를 실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인터넷망에 나온 것은 이제 2000년대에 되었지만은 1980년대 그보다 20년 전, 지금보다 40년 전에 보이스를 랜에다 실기 위한 것을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2.1P, 802.1Q, 802.1Q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보이스 오버 랜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쓰이는 것을 보게 되면 보이스를 쓸기 위해서는 밴드위드스가 어느 정도 어슈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S 하는 측면에서는 하이 QS에 대한 것을 또 해줘야 됩니다. 컨제스천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150ms라는 것이 보이스 서비스, 리얼타임 서비스 할 때는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항상 150ms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에서 하든 혹은 PSTN망에서 하든 보이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내가 말을 해가지고 인코딩해서 데이터 트랜스미션해서 저쪽 디코딩 해가지고 귀에 들릴 때까지의 시간은 자우지는 150ms 정도 되고요. 전화망 같은 경우가 뭐 10ms 언더고요. 이동통신망도 뭐 20ms, 10ms 뭐 이렇게 되고요. VoIP 전화기가 한 100ms 정도 되니까 웬만한 그것이 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tire network must be designed support voic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장치가 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를 쭉 꾸미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 이게 장치를 꾸미다 보면 네트워크 장치들이 뭐 라우터 있고 뭐 스위치 있고 라우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쭉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VoIP 혹은 VoLAN에 대한 단말이 있으면은 사실 여기 전체적인 장치에 대한 것이 보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COS가 됐던 뭐 QoS가 됐던 이게 다 지원이 아주 이그젝트리 잘 돼줘야 되죠. 이 중에 어느 한 장비가 예를 들면 이 장비 하나가 그걸 잘 지원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이거 하나 장비가 지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디바이스가 뭐 진짜 바틀렉이다. 그러면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뭐 다른 장비들은 다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데 요 한 장비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 못할 수가 있는. 그래서 랜 레벨에서 라우트 레벨에서 모든 것이 잘 지원이 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파워 오브 이더넷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VoIP 폰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폰은 지금 전력선
전원이 따로 없이 이 스위치에서 지금 파워 오브 이더넷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뭐 필요에 따르면 여기 이제 전원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전원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건 일반적인 램 포트랑 동일하죠. 램 포트에 보게 되면 투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투 포트가. 그래서 스위치에다 직접 연결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PC에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oIP 전화기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두 개의 보이스 지원도 있고 데이터도 지원하니까 이 스위치의 액세스 파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보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CDP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IP4에서 제공되는 CDP에 대한 것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0 VLAN이 아마 이게 보이스인 것 같아요. 지금 VLAN 20번이 스튜던트에 대한 것이고 VLAN 150이 아마 보이스 VLAN의 아이디 번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워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액세스 쪽에서 와서 이제 트렁크 통해 가지고 요 S1에 온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이스 트래픽 여기 있네요. 보이스 VLAN 150을 써가지고 하고요. 보이스 트래픽에 대한 것은 더 먼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여러분이 해보시는데 여기에 주관점은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누가 어디까지 잘 듣는지에 대한 거를 하는 패킷 트레이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멀티 스위치드 인바이러먼트의 VLAN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또 보게 되면 이 내용 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트렁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위치니까 스위치가 되게 많은 거죠. 스위치가 앞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3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스위치 포인트 제 포인트를 잃어버려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S2라고 하는 스위치의 이쪽 상위 여기 보면 F01인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요 S3의 F03 요것이 트렁크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렁크에 대한 거는 이게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포 트렁크에 대한 기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 VLAN 이상, 하나 이상에 대한 것이 지나당이 해줘야 되고요. 모든 네트워크에서 VLAN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VLAN 다 지원되고요. 0.1Q 트렁킹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트렁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트렁크,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나다니는 거에 대한 내용을 디파인을 할 때 이런 것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 이상의 VLAN, 그 다음에 VLAN 여러 개 또 여러 가지 여러 데로 이렇게 익스텐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VLAN을 지원해야 되고, 802.1Q 트렁킹. 802.1Q 트렁크에 대한 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VLAN 802.1Q라고 하는 것이 그냥 VLAN에 대한 것이고 802.1Q 트렁킹에 대한 것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세스 쪽이든 트렁크에 대한 것은 전부 다 802.1Q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만약에 VLAN이 없을 때 여기에서 all device 스위치에 대한 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C1이 여기가 샌드를 하네요.
여기서 이제 PC1에서 이제 샌드를 합니다. 레이어 2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 프레임은 우리가 여기서 받는 요 스위치에서 받는 걸 제외한 나머지 포트에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합니다. 그럼 얘도 받는 거고요, 브로드캐스트를요. 얘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러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워딩 전체를 다 해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전부 다 포워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를 받아서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팅 되고요.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팅 되고요. 다 이쪽으로도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러닝을 하게 되면 IP 레벨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ARP 과정에 여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쪽 라우팅 테이블의 디폴트 라우터가 예를 들면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어, 자기 서브넷에 해당하는 172점, 뭐 17점, 40점, 255로 해서 브로드캐스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넷마스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체 브로드캐스팅을 이제 FF를 채워가지고 이제 쭉쭉 날라갈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IP 레벨 전에 만약에 여기 있는 스위치가 그 각 포트에 대한 그 맥 어드레스가 아직 그 런이 안 끝난 상태에서는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 할 거야. 그리고 각 단말들을 다 받은 다음에 얘가 뭐 하냐면 자기 주소인가를 판단하죠. ARP 과정에서. 뭐 그런데 자기 주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 버리죠. 근데 이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미스큐어스 저도 스펠이 잘 프로미스큐어스일 거예요. 프로미스큐어스라고 하는 것이 뭐 답답한 뭐 이것저것 독서를 다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프로미스큐어스 리딩 한다고 그러는데 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레이어 2 밑단에서 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걸 딱 설정을 딱 해놓으면은 전부 다 올려요 위쪽으로. 그래서 지나다니는 자기가 레이어 2에서 받은 모든 프레임을 위에다 다 올려주는 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예요. 이거를 써서 만든 게 와이어샥. 와이어샥에 보게 되면 자기 IP나 자기 맥 어드레스 위에 것이 다 올라와요. 그것이 이제 레이어 2에서 원래는 다 버리는 건데 자기 아니면. 근데 그게 올리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세팅하고 위에서 와이어샥으로 그걸 다 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걸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네트워크에 뭐가 지나가기 위해서 진단을 목적으로 와이어샥을 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하면 이제 스니퍼가 돼요. 이제 스니핑 한다는 게 뭡니까? 스니퍼가 그거 다 보는 겁니다. 그 트래픽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리커너센스 해가지고 이제 정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분 이제 세큐리티에 대한 걸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해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포트가 열려 있는지 어느 트래픽이 지나다니는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 복약을 넣든 뭔가를 이제 멜리셔스한 해커가 이제 무슨 짓거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과정의 첫 번째가 스니핑입니다. 엿보기 하는 거죠. 엿보기도 하고 다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잘 만들어 놓은 기능, 저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라는 걸 세팅해 놓고 나서 와이어샥을 해 놓고 나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이제 악의의 목적으로 가지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VLAN 들어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모든 트래픽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제외한 모든 단말들이 레이어 2에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된다. 물론 이제 IP가 다 셀프 러닝 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서 일반적인 내용을 했을 때는 어, 모든 것이 다 받아볼 수가 있다. 모든 스위치가 깨끗한 상태에서 아직 러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VLAN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VLAN이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다 끝나고 네, VLAN 세팅도 돼 있고. 근데 뭐 러닝 안 돼 있어도 VLAN 설정을 하게 되면 스위치에 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설정하는 과정을 보시게 될 텐데 다 설정하게 되면 이제 얘기는 달라져요. 이제 VLAN이 딱 있으면 여기 PC 여기 원에서 보내는 트래픽은 여기 자기에 해당하는 VLAN 10에 해당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여기 보게 되면 스위치가 해당하는 그 VLAN 10에 해당되는 포트에만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포워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 거에 대한 걸 이 스위치도 이거는 이쪽에 있지 하고 일로 보내고요. 이건 이쪽에 있지. 그다음 이쪽에 있는 스위치도 이게 포트 F011만 우리 패컬티 멤버지 하고 나서 그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VLAN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다 해주려면 좋죠.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스튜던트하고 패컬티가 같은 층에서 쓰는데 트래픽을 보는 측면에서 패컬티들끼리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시큐리티하게 무슨 뭐 학생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무슨 개인적인 거를 뭐 교수들끼리 서로 공유해야 될 때 그때 하게 되면 이 VLAN이 상당히 편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정의한 게 별도 802.1Q가 되어 있고요. VLAN ID가 있습니다. 이 태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 어드레스 사이 타입 랭스 그러니까 14바이트 중에 6바이트 6바이트 하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거 저희 지난 시간에 스위치 어, 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커스로하고 스토어 앤 포워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보고 소스 어드레스 보고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저기 태그가 그 다음인 타입 랭스 중간에 4바이트가 들어옵니다. 4바이트 태그에 대한 걸 보면 802.1Q 태그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타입이 있고요. 타입이 2바이트가 됩니다. 4바이트 중에 2바이트가 태그가 됩니다. 근데 이 태그에 대한 프로토콜 아이디 값은 헥사 값으로 81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 프라이어리티 수리 밸류에 대한 것이 유저 프라이어리티가 여기 또 같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캐노니컬 포맷 아이덴티컬 이거는 보면 토큰링이랑 같이 뭐 인터워킹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링을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더넷 프로토콜의 802.1의 대부분이 토큰링이랑 같이 인터워킹하기 위해서 저렇게 디파인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LAN ID 값이 12비트. 그래서 이 12비트니까 4096, 4096개의 VLAN을 어사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802.1Q의 유저 프라이어리티 수리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뭐 802.1T랑은 딱 맞진 않습니다만 802.1T의 내용을 간단히 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802.1P에 해당합니다. Q가 아니고 802.1P 보면 코스트 오브 서비스에 대한 것이된데 이 802.1Q 태그도 여기도 이제 2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쭉 늘어나는데 여기서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802.1Q P 이더넷 프레임의 1Q 프레임의 수리비트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00서부터 111까지가 있고요. 이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IETF 저기 그 IP의 QS하고 매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QS라고 그러고 여기는 COS, 코스트 오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밸류는 0에서 7까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매칭입니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면 000일 때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고요. 1일 때가 프라이어리티에서 미디엄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여기 ITF에서는 이게 아마 미디엄 프라이어리티, 하이 프라이어리티 아마 그 용어를 쓸 거예요. 어쨌든 뭐 보시게 되면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1번, 2번이 immediately, 그다음에 3번 이 콜 시그널. 이 콜 시그널이 뭐냐면 VoIP 시그널링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에 여러분이 다이얼링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이얼링에서 스위치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는 실시간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이얼링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전화 걸릴 때까지 약간 기다리거나 혹은 한참 기다리거나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그 홈 레지스트리에 가서 또 비지팅 레지스트리 가느라고 그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실은 더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콜 시그널링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근데 콜 시그널링이 리얼타임은 아니지만은 우선순위로서는 상당히 높죠.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래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비디오 컨퍼런싱 서비스고요. 통신 서비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서비스가 컨퍼런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1, 5와 크리티컬하게 보이스 베어러네요. 이게 이제 보이스 서비스입니다. 이게 보이스. 그러니까 보이스에 대한 서비스가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저브되니까 이거보다 더 써야 될 서비스가 있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그 보실 수가 이 3비트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와이어샥을 해서 보거나 혹은 그 패킷 트레이스에서 빗 단위로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2에 대한 태그 정보를 트렁크에서 보시면은 트렁크에서 지나다니는 프레임을 보시면은 저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2.1Q 태깅 네이티브 VLAN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디 VLAN에 속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 네이티브 VLA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스튜던트에다 집어넣어갖고 스튜던트 스위치를 했는데 스튜던트의 IP 주소가 어사인이 됐어. 그러면 그건 라우팅 레벨에서 이제 밑단에 서로 연결이 될 거예요. 라우팅 레벨. 근데 랜 스위치 레벨에서는 그거는 이제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랜 스위치 레벨에서 그 이제 어, 어, 아무것도 어사인 되지 않은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02.1 트렁크의 기본적인 내용은 태깅은 all VLAN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네이티브 VLAN이 정의된 거에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걸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니까 리거스 유즈, 허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디바이스 통해서 연결해서 들어올 때 허브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레이어 1 장치예요. 그냥 리피터에 대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호만 받아가 신호만 처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주 조금 극단적인 예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이게 이제 허브인데 이 허브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개 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쪽에 액세스 쪽 밑단으로 허브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허브가 지금 스위치 사이에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거의 옆 PC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사실 액세스 통해서 가면은 좋은데 액세스가 아니라 트렁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라 사실 이런 컨피규레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때 얘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VLAN 1이라고 하는 것이 네이티브 VLAN이라는 거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양쪽 트렁크 사이는 이 네이티브 VLAN은 설정은 돼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니까 이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설정은 돼 있어요. 근데 각각의 트렁크는 separately configuration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스위치하고 여기 있는 스위치가 같이 연동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되기 때문에 different VLAN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VoIP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VoIP 폰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포트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위치는 포트는 물리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스위치에서 들어온 포트하고 PC 연결하는 포트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혹시 옛날에 팩스밀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래서 팩스밀리가 모든 장치들이 보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장치들 를 보고 나서 이렇게 꾸며요. 근데 이제 팩스밀리도 보게 되면 팩스 머신이 있고 팩스 전화 라인 들어온 다음에 일반 전화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의 팩스밀리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얘도 스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IP 전화기라고 하는 형상도 보게 되면 수리포트 스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는 PC 연결하는 거하고 스위치 연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IP 폰 기능에 대한 걸 묶는 역할로 봐서 마치 그, 어, 그 수리포트인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에 대한 것이 이제 보이스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VLAN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고 이 수입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VLAN 150에서 전화해서 오는 것도 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데이터 프레임 20번 여기 PC5에서 오는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CDP라고 스위치 유즈 CDP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일 겁니다. CDP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스위치가 폰하고 보이스 VLAN이 다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CDP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폰 자체에 보게 되면 보이스는 COS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쓴다. 그래서 폰은 폰 자체에서 오는 거에 PC에서 오는 프레임에 대한 것은 폰이 태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도 스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태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폰에서도 그 20번 PC 포트에서 오는 거를 20번 포트 설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스 폰 IP 폰 쓰는 VoIP 폰에 그런 설정하는 기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상당히 좀 그렇죠. 전화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꽂으면 그냥 쓸 수 있는 것처럼 편해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 포트 연결되는 것은 태그 얼마로 설정 이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스위치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 VLAN, QS, 클래스 오브 서비스에 대한 태그를 하고요. 액세스 VLAN, 레이어 2, QS에 대한 걸 하고요. 액세스 VLAN, is not tagged. 이게 좀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건 아마 스위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스위치 입장인데 위에 두 가지에 대한 거는 VoIP 폰에 대한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액세스 VLAN은 저쪽 PC5 단말에서 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그 설정한 거에 대한 거를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당하는 그 인터페이스 FA018에 대한 그 스위치 포트
그 스위치 포트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고 쇼해서 그 스테이터스를 보는 명령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보는 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이제 쇼 인터페이스 FA 스위치 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쭉 볼게요. FA 018에 대한 스위치 포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 스위치 포트까지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Administrative Static Access, 그다음 Operation Static Access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뭐 뒤에 가서 나오는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이것만 봅시다. Access Mode VLAN 20. 그러니까 VLAN 20번이라는 거 설정됐고요. 그다음에 VLAN 150 보이스도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포커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쇼 스위치 포트로 해가지고 해당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이 내가 VLAN 설정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 자체가 보면 VLAN 20, VLAN 150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킷 트레이서는 요 V4, IP, VoIP 폰에 대한 거 가지고 하는 패킷 트레이서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여기까지 섹션 1, 2에 대한 거를 모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